지금 뒤에서 약간 있어서 일단 저희도 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차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하시는 대로 자기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암호하게 이제 단어들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나 용어들 그리고 간단한 역사들을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는 마저 그 애니그마부터 시작해서 현대 암호까지의 암호학의 역사 그리고 그 암호들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증명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어쨌든 제가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주제들을 잡기 편하시도록 그렇게 잡아드리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애니그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애니그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하던 애니그마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처럼 키들을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키들을 누르면 이제 어떤 그 알파벳으로 바뀌었는지 그 위에 있는 그 등에서 이제 불빛으로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단어가 바뀌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이제 톱니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암호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실제 사용되었던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제 이렇게 세부적인 내부적인 모습이고요. 먼저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실제 그 당시 나치 독일군들이 썼었던 코드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전에 그날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코드북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정보들을 미리 이렇게 독일군의 통신병들끼리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나눠 가진 것들에 대해서 여기 그 옆에 세 번째 줄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이렇게 숫자가 세 개 배열로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애니그마 암호화를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시작을 127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옆에 조금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버튼이고 그래서 한 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맨 처음에 있던 거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메시지가 바뀌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메시지가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C를 암호화한다고 했을 때 C를 통해서 B로 바뀌고 이 로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른 두 번째 로터에 의해서 B가 E로 바뀌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중치환 암호 기억나시나요? 네, 다중치환 암호가 이제 어쨌든 어떠한 알파벳을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라도 치환이 되면 어떤 알파벳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이 되면 그게 다중치환 암호니까 애니그마 역시 다중치환 암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알파벳을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지금은 C가 D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127로 일단 로터를 고정을 시켜놓고 처음에 어떠한 알파벳 버튼을 딱 한번 누르면 그 암호화가 되는 거가 나오는 동시에 로터가 한번 돌아갑니다. 그러면 로터가 한번 돌아가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 지금 127이 아니라 227로 암호화가 되겠죠. 그러면 127로 암호화된 것과 227로 암호화된 거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를 하다 보니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그 어떤 그 같이 바에 가자는 그런 문장을 말을 할 때 사이퍼라는 그 단어로 키워드로 암호화를 했을 때 겹치는 그 알파벳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
127로 어떤 알파벳을 암호화했을 때랑 227로 어떤 알파벳을 암호화했을 때 물론 다른 알파벳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같은 알파벳으로 나와서 더욱 그 복호화가 어렵게 이렇게 뚫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애니그마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 로터가 한 번씩 돌아가고 이렇게 10번이 다 돌아가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1부터 0까지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0까지 하면 10번이면 다시 1로 돌아오죠. 그러면 1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 이 10번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로터가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로터가 한 칸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역시 두 번째 로터도 10번 이렇게 딱 돌아가면 다시 그래서 10번이 돌아가면 이 세 번째 로터가 한 칸 돌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로터를 초침, 두 번째 로터를 분침, 그리고 세 번째 로터를 시침이라고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초침이 한 바퀴 다 돌 동안 1분이 지나고요. 분침이 한 바퀴 다 돌 동안 1시간이 지나고요. 시침이 한 바퀴 돌 동안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 애니그마였다. 그렇게 마치 시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암호화를 시키는 기계가 애니그마 기계였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알파벳을 하나 눌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로터를 따라서 어떠한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돼가고 그 진행이 돼간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는 리플렉터 반사판이라는 게 있어서 어떠한 이게 지금 어떠한 알파벳 버튼을 딱 누르면 그거에 대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이걸 쭉 그 로터 사이에 있는 판을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에 반사판이 있으면 그 빛을 어느 곳으로 반사를 시켜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위쪽에 있는 이 등에다가 불빛이 들어와서 알파벳이 어떻게 암호화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애니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치 독일군이 이걸 사용을 했었던 암호 기술이고 그래서 이거의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따져볼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뭐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든지 해서 그래서 결국 최종 경우의 수를 알려드릴 텐데 회전판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한 번씩 지나갔다가 반사판 돌아와서 다시 로터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26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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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사판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한 쌍에 두 개씩 있으니까 13쌍이 있겠죠. 13개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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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벌써부터 큰 수긴 하지만 40억이 나오고 그리고 코드북 맨 처음에 이 나치 독일군이 썼다던 이 코드북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알파벳이 26개를 로터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26 곱하기 한 로터당 26개씩이고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의 수가 저 회전판을 보시면 어쨌든 저게 기계다 보니까 서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서로 로터를 바꾸면서 어떤 날은 1, 2, 3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3, 2, 1번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3, 1, 2번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린 게 요 맨 마지막에 B에서 나와서 갑자기 전선으로 D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보다 보면 총 15경 8962조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그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역사에서 보다 보면 결국 세계 2차 대전은 나치 독일의 승리가 아니라 나치 독일의 패배였죠. 왜 나치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됐을까요?
15경 8962조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 기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뚫리게 됐을까요? 아, 네. 그 앨런 튜링이 이 지금 나오는 요거 범버라는 그 뭐죠? 그 암호 그 복호화 기계를 만들어서 하게 됐는데 혹시 그러면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알게 됐죠? 혹시 아시나요? 아마 그게 실화 기반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독일 군들이 너무 원래 초반 1, 2년에는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그 코드북에 써져 있는 대로 바꾸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바꾸기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쓰던 거 쓰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게을렀다라는 게 그거의 이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나오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됐고 그러면 독일군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맨날 써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일 히틀러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의 글자를 맞추도록 하고 그러면 결국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말씀드렸던 이 코드북으로 진행되는 이 그 초반 그 시작이 똑같으니까 맨날 암호화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암호화 키를 딱 하나를 오래 썼다는 것뿐입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가 정보 보안 및 암호의 3원칙인데 키를 한 가지만 쓰다 보면 기밀성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똑같은 암호만 맨날 쓰면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 있으시나요? 네, 있으시죠? 네. 그러면 그 군대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암구호를 아마 원래 원칙상으로는 매일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똑같이 매일같이 거의 1년 동안 똑같이 쓴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걸 알아채고 뚫을 수 있는 무언가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뚫리게 된 겁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그 암호화 키를 쓰고 그 암호화 배열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 저기 연합국 측에서 이걸 알아채고 이거를 뚫게 된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코드북을 맨날 똑같은 거를 원래는 이렇게 1일에서 31일까지 다 다른 게 있는데 원래 바꿨어야 했지만 그거를 그냥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애니그마는 어느 정도 뚫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냉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냉전 시대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군사 및 연구 목적으로 그 연구소와 그 군 부대끼리만의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걸 알파넷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넷을 사용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알파넷이 당연히 그냥 네트워크였으니까 연결만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 냉전 시대다 보니까 분명히 그걸 러시아가 도청을 그 당시 소련이 도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기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 알파넷을 통해서도 비밀 통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블록 사이퍼, 블록 암호라는 그 기술인데 어떤 그 문장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블록 단위로 나눠서 그거를 암호화를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신을 하면서도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도 충분히 그 기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DES라는 건데, DES를 설명드리기 전에 엑소어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먼저 가도록 할게요. 엑소어 표시는 위에 있는 그 베타적 논리합의 기호 또는 이 꺽쇠 표시로 보통 C 언어에서는 보통 저 꺽쇠 표시로 그 엑소어를 표현을 하는데, 엑소어는 서로 같으면 0, 서로 다르면 1이죠. 그래서 0, 0은 0이고 1, 1은 0인데 0, 1이나 1, 0은 1로 출력이 됩니다. 왜 이걸 그렇게 그 당시에 블록 암호를 만들 때 이 엑소어를 사용을 했냐면, 똑같은 키, 그러니까 이것도 대칭 키라는, 그러니까 키가 똑같이 서로에게 주어져 있고 그 키를 딱 하나를, 그 키 하나만을 사용해서 암 보코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 원래 데이터가 0이었는데 키가 1이에요. 그러면 암호화를 하게 되면 0, 1이니까 1이고, 그리고 똑같은 키니까 키는 1이니까, 그래서 암호문이 1로 왔습니다. 그러면 1, 1은 0이니까 다시 원상태로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게 되죠. 혹시 이해 가시나요? 설명을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혹시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실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원래 데이터를, 잠시만요. 원래 데이터를 00, 10, 1111로 해봅시다. 그리고 키를 어, 음, 키를 어떻게 해볼까요? 1010 21 00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XOR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음 비트부터 하면 0, 1은 다르니까 1, 0, 0은 똑같으니까 0,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0, 0.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해드려야겠군요. 색깔을 다르게 하면 1, 0, 0, 0에 이렇게 해서 0, 0, 0에 1, 0, 1,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다시 키를 써봅시다. 1010, 0100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11이니까 0, 그리고 00이니까 0, 01이니까 1, 00이니까 0, 그리고 똑같이 하다 보면 11, 11 이게 나오니까 똑같이 위아래가 암호화를 진행하는 키가 똑같았고 엑소어만 진행했는데 평문이 암호문이 되었고 암호문이 다시 평문이 되었죠. 이해 가시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DE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엑소어를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평문이 64비트의 평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문을 왼쪽 기준 32비트, 오른쪽 기준 32비트로 딱 나눠요. 반을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눈 다음에 왼쪽은 일단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내려오면서 왼쪽의 첫 번째,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왼쪽 비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F라는 이 여기로 오게 되는데, 이곳이 뭐냐면 이 왼쪽 32비트에 대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 32비트에 대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암호화를 진행한 비트를 L과 XOR 해서 오른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라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이 한 라운드를 진행해서 총 16라운드를 진행하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꼬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 어떻게 생각을 되시면 편하냐면 키를 사용한다기보다 이제 서로 그 어떠한 평문이 들어오게 되면 반을 나눈 다음에 서로의 정보를 이제 계속 XOR 하면서 자기들의 정보 자체를 키로 사용하게 만든다고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F가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F가 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F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총 5가지 암호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주제로 삼으시고 하셔도 충분히 암호학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제가 원래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비슷해요. 뭐 그냥 어떠한 키를 바탕으로 그냥 어떠한 새로운 비트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 키를 어떻게 뭐 어떻게 새로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씩만 뉘앙스가 다른데, 대부분은 그냥 똑같이 그냥 반 자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비트 어떻게 암호화 시켜가지고 왼쪽이랑 엑소어 시키고 내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릴게요. 솔직히 DES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아니라 그냥 어떠한 평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잘라서 그 서로 그 비트들끼리 연산만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려운 정도라고는 생각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어려운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 주제를 잡고 하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로의 그 비트들끼리 이렇게 계속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역연산을 하게 되면은 너무 쉽게 뚫리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그 데이터 암호화 표준인데, 암호화 표준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에 넘어서는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고급화된 암호화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DES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정부 자체에서 만들어낸 암호화 방식이었지만, AE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계 여러 각국에 이걸 공모전을 낸 거예요. 가장 높은 암호화 방식이 뭡니까 해가지고 공모전을 내고 거기에서 가장 1등인 애를 우리가 AES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모전을 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거기에서 뽑힌 게 뭐냐면, 그래서 AES는 실제로 그 암호화 방식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AES라고 뭐 별명 같이 그렇게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은 레인달이라고 하고, 이 레인달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거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트가 그냥 한 줄 이렇게 1차원 배열이었잖아요. 이게 1차원 배열이 아니라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2차원 배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먼저 서브 바이츠라 해가지고 이 S라는 항목이 아까 그 DES에서 F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이 어떠한 A 2,2라는 거를 B 2,2로 바꾸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키를 연산을 하게 됩니다. 키를 연산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숫자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숫자를 더하고, 그래서 더한다기보다는 바꾸는 게 맞겠네요. 예, 바꾼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표가 실제로 이 S에 해당하는 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A 2,2에 들어있는 게 숫자가 CA였다. 그러면 여기 CA에 따라서 여기 쭉 따라오시면 여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거기가 CA 표시인데 거기에 74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A 2,2가 CA였지만 B 2,2로 갈 때는 74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변경된 거에 따라서 값이 새로 정해지면 그 정해진 배열을 다시 A라고 칭하게 되고 그 A의 배열에서 한 칸씩 밀고 아니 그러니까 첫 줄은 안 밀고 두 번째 줄은 한 칸씩 밀고 세 번째 줄은 두 칸씩 밀고 네 번째 줄은 세 칸씩 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치환이잖아요. 그냥 어떤 숫자들을 어떠한 이 표에 따라서 단순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치환뿐만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치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호화가 더 어,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호화를 더 어렵게 하려는 방식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방식으로는 믹스 컬럼이라 그래가지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행을 바꾼 거고 이번에는 열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CX라고 하는 어떠한 정해진 이것도 정해진 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숫자에 대해서 행렬 곱을 이제 연산을 진행하는 건데 간단하게 행렬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이 배열 중에 A의 A 0,0, 1,0, 2,0, 3,0이 이렇게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을 때 행렬곱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행렬 지금 색깔별로 똑같은 색깔들이 있죠. 이 색깔들을 다 서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이거는 이제 93이 아니라 그냥 16진수기 때문에 93, 3 곱하기 33, 1 곱하기 FC, 1 곱하기 8, 2 해가지고 이렇게 곱셈을 진행을 한 다음 다 더해서 위에 이렇게 올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FC 같은 경우도 되게 커지고 2 곱하기 93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올림수들을 다 버리고 다 버린 다음에 뒤에 남는 수만 남겼을 때 이 뒤에는 16이 남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1, 2, 3, 1도 이제 똑같이 이 위에 있는 색깔처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1668D7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행렬곱이 진행이 되면 이제 이게 바로 B 0, 지금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0,0으로 잡았으니까 B 0,0, 1,0, 2,0, 3,0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까요? 아니면 혹시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네네. 그러면 혹시 어디부터 이 믹스 컬럼만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거를 A 0,0부터 A 3,3까지 각자 8비트씩의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 0,0도 뭐 8비트, A 0,1도 8비트, 그래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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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해서 쫙 해서 16개의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16개의 8비트짜리를 가진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비트들을 어떻게 교환을 하게 되냐면
그 안에 8개의 비트, 8비트짜리 숫자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16진수로 2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표에서 어떠한 숫자로 바꿀 수 있게끔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여기에서 암호화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암호화를 진행을 할 때 사용되는 숫자는 이 표에 생겨 있는 생겨 있는 대로 만약에 0, 그 A 0,0에 들어있는 숫자가 7A였다 하면은 이제 세로 줄에서 먼저 7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로줄에서 A를 찾아서 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 보면 여기 DA라고 있잖아요. 그 DA라고 되어 있는 숫자로 이 7A를 DA로 변환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A 0,0에 7A가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서브 바이트를 하면서 B 0,0에 DA라고 이제 숫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암호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서브 바이트 단계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6개의 배열을 다 바꾸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프트 로우 그러니까 행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 둘째 줄부터 한 칸씩 밀고 두 칸씩 밀고 세 칸씩 밀게 됩니다. 그러면 1,0은 맨 뒤로 가고 이제 앞으로 한 칸씩 당겨지고 2,0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뒤로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먼저 편하게 돼요. 2,1을 두 칸을 당기면 2,0 자리로 가게 되고 2,3 같은 경우에는 2,1로 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2,0은 2,2 자리로 2,1은 2,3 자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래쪽은 세 칸을 움직이게 되다 보니 3,3이 먼저 3,0으로 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밀려서 3,0이 3,1, 3,1이 3,2, 3,2가 3,3 자리로 가게 돼서 이 오른쪽 같이 배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배열이 진행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복화가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다음이 저도 여기가 가장 행렬곱이라는 게 조금 어, 저도 행렬을 잘 안 배웠다 보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행렬곱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면서 배열에 있던 그 숫자들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 시키는지 그러니까 암호화 시키는지에 대한 게 믹스 컬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둔 게 A 0,1 0,0, 1,0, 2,0, 3,0에 대한 숫자를 여기 이렇게 93, 33, FC, 82라고 정해둔 건데 이거를 0,0이라고 하기보다 이 지금 사진에 올라와 있는 대로 0,1, 1,1, 2,1, 3,1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한 열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이 93, 33, FC 82를 떼옵니다. 그러니까 한 열을 떼오는 거죠. 한 열을 떼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리 정해져 있던 이 밑에 여기 행렬곱 CX라고 되어 있는데 이 CX라는 게 일종의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2311, 1231, 1123, 3112라고 되어 있는 이 행렬을 미리 함수로 정해두고 이 함수로 정해둔 거에 대해서 행렬곱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열과 이렇게 세로줄과 어떠한 가로줄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칸에다가 다 더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거 같은 것도 대충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잠시만요. 새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대충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긴 한데
실제로 계산이 제대로 안 맞기도 했었는데 2 곱하기 93 더하기 3 곱하기 33 더하기 1 곱하기 FC 플러스 1 곱하기 8이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게 행렬곱인데, 이렇게 행렬곱을 진행하게 돼서 이 여기 위에 이게 맨 첫째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줄을 이 첫 번째 칸에다가 넣는다 라는 게 행렬곱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행렬곱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냥 각자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해서 곱하고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다. 근데 이 넣는 방식이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요게 지금 18이니까 1, 2, 6 더하기 잠시만요. 해서 이게 지금 1, 2, 6 더하기 99 더하기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더하기 82 하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16진수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세 자릿수가 나오게 됐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네, 세 자릿수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올림수를 버려버리고 계산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뭐 올림수가 또 이곳에서 뭐 한 25F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원래는 여기가 지금 16 상태니까 뭐 그러면 316 정도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을 버려놓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16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16을 넣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먼저 첫 번째 곱을 진행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4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곱하게 돼서 다 더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에다 넣는 거고 세 번째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넣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냥 네,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새로 이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못 믿어온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가 궁금하시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발표 준비를 하실 때 발표 주제를 준비하실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AES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시작을 하자면 이렇게 행렬곱을 전부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사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두었던 키 배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키 배열과 XOR을 시켜서 새로운 배열로 최종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맨 마지막 이 B로 되어 있는 이 배열이 최종 암호화 방식이고 이게 AES의 최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여태까지 지나온 이 서브 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시프트 로우, 믹스 컬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드 라운드 키까지 해서 이거를 아까 DES에서도 한 라운드를 했듯이 이것도 한 라운드예요. 그래서 이 한 라운드를 최소 10번, 최대 16번까지 진행하는 게 AES의 최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프라이빗 키 또는 시메트릭, 그러니까 대칭 키 암호 또는 비밀 키 암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 위에 보시면 헬로 월드라는 평문이 있을 때 이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복호화할 때 키랑 여태까지는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는 대칭성이 있다 해서 대칭키 암호, 그리고 이거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 키를 걸리는 순간 그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브한테도, 그 공격자한테도 이 평문이나 암호문을 암호화시키거나 복호화시킬 수 있는 그런 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비밀키 암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비밀키 암호, 대칭 암호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반대되는 암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공개키 암호 또는 비대칭성 암호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떤 헬로 월드라는 평문이 있을 때 키가 이렇게 8자리, 뭐 자릿수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키가 있을 때 복호화하는 키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암호화가 진행되고 복호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RSA라는 공개키 암호입니다. 현재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전자 서명이나 아니면은 공인 인증서, 지금은 공인 인증서가 아니고 공동 인증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인증서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 이 RSA 암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SA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소인수분해의 풀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7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77은 뭐 이게 그건 알려드릴게요. 소인수분해의 풀인데 소인수분해가 소수가 딱 두 개만 나와요. 그러면 77은 소수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7과 11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7081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딱히 답을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몇 자리 숫자가 나올까요? 몇 자리 숫자 곱하기 몇 자리 숫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두 자리 숫자를 곱한 거고. 자, 그러면 혹시 이것도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이게 좀 어려워지죠. 요게 지금 겨우 네 자리 소수 곱하기 네 자리 소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77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방 나오게 됐지만 이거 점점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인수 분해가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방금 느끼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만든 공개키 암호가 바로 RSA라는 공개키 암호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소수 P와 Q, 그러니까 딱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제가 예로 드는 건 P는 7, Q는 11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n을 계산을 하는데 n은 P 곱하기 Q,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서 77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n이라는 것과 저거는 함수인데, 일종의 함수인데 파이 n이라는 것과 2를 구하게 되는데, 2는 인크립트 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할 키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파이 n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파이 n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해가지고, 오일러는 수학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오일러가 만든 파이 함수라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1부터, 그러니까 어떤 숫자 n이 주어졌을 때 1부터 n까지의 수에서 그 n과의 서로소인 수의 개수를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예시를 드렸다시피 6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의 개수가 1은 당연히 서로소죠.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2는 최대 공약수가 2고 3도 최대 공약수가 3, 그리고 4는 최대 공약수가 2죠. 4와 6이면 최대 공약수가 2고, 그리고 5는 다시 최대 공약수가 1, 그리고 6은 자기 자신이니까 제외. 그렇게 하면 1과 5가 서로소니까 이 파이 6에 대한 수는 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오일러 파이 함수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p-1, 그러니까 어떤 이 파이 n은 그 n이 합성수일 수 있잖아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지금 7 곱하기 11이니까 소인수 분해로 다 되어 있을 때 그 소인수들을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다 곱하게 되면 그거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n이 77이었지만 그거는 7 곱하기 11이었으니까 7 빼기 1은 6이고 11 빼기 1은 10이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0을 해서 60이고 2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냐, 그건 뭐 어떻게 정하는 거냐를 물어보시면, 이거는 그 60개 중에 그 n과 서로소인 수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서로소인 수들, 이 60개가 다 서로소잖아요. 60개라는 개수가 다 서로소여가지고 뽑힌 건데, 그 서로소 중에 하나를 2로 정하는 거예요. 인크립트 키, 암호화 키로 고른 게, 그리고 17, 그래서 제가 고른 게 17이라는 숫자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인크립트 키, 암호화 키가 만들어졌으니까 디크립트 키, 이제 복호화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호화 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2가 나왔는데 d 곱하기 2가 모드 파이 n, 그러니까 77에 대해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7d는 60k 플러스 1, 그러니까 60의 배수 하면은 이제 파이 n이니까 60이군요. 그러니까 모두 60에 대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d 곱하기 2가 60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120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60k 플러스 1이어야 되니까 61, 121, 181, 뭐 241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다가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가 901이었으니까 d는 17분의 901 해가지고 53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d는 53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는 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호화를 어떻게 하냐, 그러시면 이제 M은 메시지고 C는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암호문이죠. 메시지는 평문. 그래서 암호문을 구하는 과정은 이제 메시지를 2의 제곱을 하고서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하는 거고, 다시 이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제 이 암호문에다가 d제곱을 한 다음에 모두 n 연산을 해서 하면은 다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n은 77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는 17, d는 5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진행을 해보면 m은 n,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yes or no, y 또는 n이라고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암호문으로 전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지난 시간에 시저 암호로 할 때 a가 0을 기준으로 하면 n이 1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으로 메시지를 숫자로 해야 되니까 1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퍼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13에 17제곱 모두 77 하면은 62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혹시 컴퓨터 켜져 있으시면 그 윈도우 계산기로 해보시면 이거 실제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13에 17제곱 모드 77 연산을 하게 되면 62가 나오고요. 62에 53승 한 다음에 모드 77 연산을 하면 다시 17이 아니 13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혹시 기다려 드릴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한번 계산기로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이거를 어차피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13에 저희가 17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모드 연산 77 하게 되면 62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62에 아까 D가 53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77로 다시 나누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13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증명하는 법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프는 m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C의 D제곱 모드 N이라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줬었죠. 그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C의 D승 모드 N인데 C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려면 저희가 어떤 계산을 했었나요? m의 2승을 곱했었죠. 그래서 m의 2제곱에 d제곱 모두 n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m의 de 모드 n. 근데 요거를 앞뒤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곱하는 수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m의 de 모드 n인데 저희가 de 를 아까 키를 구할 때 봤었어요. 이 de 가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de 는 1 모드 파이 n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 1에 플러스 k 파이 n 이었죠. de가. 그러면 요거를 다시 분배를 해봅시다. 그러면 분배를 하게 되면 m 곱하기 m의 k 파이 n승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요거를 다시 k를 위에 승수로 올리고 그러면 m 곱하기 m의 파이 n의 k승 모두 n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일러의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a와 파이 n승 모두 n일 때 이거는 숫자가 1이 나온다. 1과 합동이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여기에서 모드 n 연산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 합동 표시로 세 줄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고 두 줄짜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편하게 그냥 a의 파이 n승 모드 n은 1이다. 그러면 그 대신 조건이 a와 n은 서로 서야 한다는 건데 아까 저희가 a와 n 그 지금 메시지하고 n이 지금 13하고 77이라 이것도 서로소긴 한데 원래 사용되는 RSA 같은 경우에는 수천 자리의 소수 곱하기 수천 자리의 소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수일 그 서로소일 수밖에 없겠죠. 메시지와는 어차피 메시지는 해봤자 알파벳이랑 뭐 기호들 몇 개일 텐데 그러면 해봤자 숫자가 뭐 한 몇 천이 되겠죠. 그러면 해봤자 자릿수가 네 자릿수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n을 만드는 소수는 4천 자리 그러니까 수천 자리 뭐 00000 해가지고 수천 자리 곱하기 수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애초에 상관이 없는 정도의 서로소입니다. 혹시 이해 가시나요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n 같은 경우에는
소수 곱하기 소수로 만들어지죠. n은. 근데 n은 애초에 저희가 RSA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RSA에 사용되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수천 자리 곱하기 수천 자리예요. 근데 실제로 메시지에 사용되는 지금 여기 이 오일러의 정리에서 사용되는 요 A의 경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되겠죠. 평문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기호를 뜻하는데 한 기호가 해봤자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정도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16비트 아스키 코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8비트잖아요. 그죠? 7비트 8비트 정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수천 자리의 소수와 몇 비트짜리의 그 아스키 코드는 당연히 서로수일 수밖에 없죠. 애초에 수천 자리의 소수는 1과 그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 1과 수천 자리의 소수 사이에는 약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n과 a의 관계도 역시 당연히 서로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 설명을 있네요. A가 지금 저희는 평문이기 때문에 아까 n이 숫자로 13이었고 n은 77, 그 모두 연산할 숫자는 77로 서로소이지만 실제 RSA는 큰 소수들의 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문과 n은 서로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 곱하기 m의 파이 n승 k승 모드 n은 이거를 바꿀 수 있겠죠. 어차피 이게 m 모드 n 곱하기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해도 되거든요. 모드 연산도. 그럼 모드 연산으로 하게 되면 m 모드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m의 파이 n승에 k의 모드 n이 나오는데 요거를 먼저 해볼게. m의 파이 n승의 모드 n이 어차피 요거랑 m이랑 그러니까 평문이랑 n이 그 소수의 곱이랑 서로 소니까 결국에 이거는 아까 오일러의 정리에 의해서 1이 나오게 되죠. 그죠? 1로 바뀌기 때문에 m 곱하기 1의 k승 모드 n이 되고 그래서 결국 m 모드 n이다. 그래서 m은 c의 d승 모드 n이었는데 요거를 쭉 계산을 해보니 결국 m이 나오게 되더라.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RSA에 대한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증명을 하게 해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딱히 뭐 많이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아까 행렬곱 같은 것도 있었고 오일러의 정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공유 드라이브에 어쨌든 이 파일을 올려 놓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유튜브에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게 될 거니까 혹시나 조금 어려우셨거나 뭔가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돌려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주제를 정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주차 3월 30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